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 또 이 집이구나. 또 치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에 짜증이 나고 하루의 피로는 집 안에서조차 풀리지 않았습니다. 집이 오히려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먼저 가볍습니다. 아, 이제 쉬자. 이 한마디가 절로 나오고 진심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삶에 비움이라는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으면 든든하고 많으면 안정적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많을수록 내 삶은 불편해졌고 진정한 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물건을 비워내면 내 인생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부터 비워야 할까? 물건이 곧 짐이 되는 순간. 과거에 저는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비싸게 산 것이니까,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일품을 정리하게 되었을 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모았던 것들이 결국은 다 쓰레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많은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책도, 옷도, 장식품도, 그중 지금도 기억나는 물건이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억과 감정은 물건이 아닌 경험과 사랑 속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로 저는 집을 창고가 아닌 쉼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이제 저는 그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워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은 저에게 자유와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비워야 할까?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움이 가져다주는 기적, 버려야 할 첫 번째 물건, 안 쓰는 운동기구. 혹시 집에 운동기구가 한두 개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요가 매트.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구입했지만 지금은 옷걸이처럼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요.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을 핑계로 구입했다가 몇 번 쓰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운동기구는 부피도 크고 자리만 차지할 건 아니라 심지어 마음에도 짐이 됩니다. 매일 볼 때마다 운동해야지 라는 부담만 안겨지니까요. 운동은 공간이 아니라 일지에서 시작됩니다. 걷는 것도 운동입니다. 스트레칭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이젠 비싼 기구에 매이지 마세요. 필요 없는 운동기구는 과감하게 정리해보세요. 그 자리에 햇살이 들어오고 여유가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비워야 할 물건은 우리의 마음속 기억에 더딜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 버려야 할 두 번째 물건, 오래된 추억의 물건들. 어느 집이나 잔뜩 깊숙한 곳엔 추억이라는 이름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낡은 편지, 예전의 기념품, 오래된 달력, 수십 년 전 사진들까지. 물론 이 모든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물건들이 지금 이 순간을 가로막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자주 과거에 갇히곤 합니다. 추억을 꺼내보는 건 좋지만 그 속에 머물러 사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젠 우리의 공간을, 우리의 삶을 과거에서 꺼내와야 할 시간입니다. 기억은 마음속에 간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비워야 할 것은 무심코 쌓아두었지만 사실 우리 삶을 지치게 만드는 물건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조 가죽으로 된 물건들입니다. 처음엔 그럴싸해 보였죠. 진짜 가죽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나를 꾸며주던 멋진 가방이었고 세련된 을치를 위한 구두였으며 나름 고급스러움을 담았던 질킷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선 모든 것이 변합니다. 특히 인조 가죽 제품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부스러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선 이미 마모가 진행되어 손에, 발에, 옷 위에 검은 부스러기들이 묻어나오기 시작하죠. 한 분은 10년 전에 샀던 인조 가죽 티셔츠를 입고 출근했다가 의자 밑으로 검은 먼지가 흩날리는 험담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에 무언가가 녹아내린 듯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곧바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인조 가죽 부분을 잘라내고 하루 종일 코트를 걷지 못한 채 지냈다고 합니다. 그날 그의 하루는 그렇게 무거운 부스러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이처럼 인조 가죽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해도 언제 어떤 민망함을 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인조 가죽은 재활용도 쉽지 않고 불에 타는 재질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아직 괜찮아 보인다고 집안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는 것은 곧 문제를 안고 사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꺼내보세요. 정말 이 물건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과거의 습관을 상징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다른 물건이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지만 버리는 시기를 알지 못했던 그 물건. 다음으로 정리해야 할 세 번째 물건은 바로 수건입니다. 피부에 닿는 진실, 버려야 할 세 번째 물건, 오래된 수건. 수건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자주 손이 닿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샤워를 마친 후 몸을 닦고 손을 씻은 뒤 물기를 닦아내는 순간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수건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수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수건을 몇 년씩 쓰시지만 전문가들은 수건이 수명을 2년 이내로 권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건이 섬유질은 얇아지고 흡수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말끔해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세균이 번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수건이 점점 뻣뻣해지고 거칠게 변했다면 그것은 단지 세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용한 수건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며 이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면 피부에도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습기가 많은 욕실에 보관되는 수건은 박테리아가 쉽게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냄새가 나는 것도 이 때문이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오래된 수건은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피부가 예민한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헌수건은 걸레나 청소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흡수를 하지 못하는 수건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매일을 살아가는 가장 앞선 감각입니다. 그 감각에 닿는 수건이 위생적이지 않다면 삶의 작은 부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물건은 더 이상 우리와 정서적 교감이 없는 책들입니다. 한때는 지식과 감동을 안겨주었지만 지금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책장 속 이야기들.
과연 이 책들도 계속 곁에 두어야 할까? 매일 샤워도 하고 청결하게 지내는데 왜 피부가 가려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내 특별히 이상이 없는데도 피부가 울긋불긋해지고 간지럽고 트러블이 잦은 경우, 심지어 약을 발라도 잘 낫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바로 수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건을 매일 사용하면서도 그 위생 상태를 자주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건은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그 상태가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에서 수건을 걸어두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변기 근처에 수건을 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변기 뚜껑을 열어둔 채 물을 내리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배설물 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 입자들은 욕실 안을 떠다니며 수건에까지 달라붙을 수 있죠. 그 안에는 대장균,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건은 변기에서 최대한 멀리 두는 것이 좋으며 한 달에 한 번쯤은 모아 삶아주는 것이 살균과 소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삶을 때는 세탁세제에 베이킹소다를 함께 넣으면 더욱 효과적이며 세탁기 돌릴 때도 다른 옷과 섞기보다는 수건만 따로 세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수건은 용도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닿는 수건으로 발을 닦는다면 발에 있던 무좀균이나 세균이 얼굴과 몸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피부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수건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닌 우리의 피부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너무 오래된 수건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대신 깨끗한 수건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집안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옷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은 마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어느 날 문을 열면 자주 입는 몇 벌의 옷만 손에 잡히고 나머지는 늘 한쪽 구석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언젠가는 입겠지. 이거 비싸게 샀는데. 살이 좀 빠지면 다시 맞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관만 해두고 2년 넘게 한 번도 손에 대지 않은 옷 혹시 많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손이 자주 가는 옷 몇 벌로 대부분의 계절을 보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에 맞는 옷, 편한 옷, 내 스타일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많이 사지 않게 되죠. 그런데도 옷장은 점점 무거워지고 공간은 점점 좁아져 갑니다. 어울리지 않지만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로 혹은 한 번쯤 입었고 추억이 있다는 이유로 입지 않으면서도 처분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옷들. 그것들은 더 이상 옷이 아니라 감정의 짐일지도 모릅니다. 간혹 어떤 분은 옷장이 크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채워넣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옷장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좋은 정리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크기를 줄이면 정말 필요한 옷만 남기게 되고 정리의 기준도 훨씬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함께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이 늘어난 티셔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 잘 때 시원하다고 해서 몇 벌쯤 간직하고 계시지만 너무 낡고 전염된 옷은 이미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정말 편하고 잠이 잘 오는 티셔츠는 한두 벌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떠나보내세라. 이렇게 옷장을 가볍게 만들면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던 시간도 줄어들고 공간도 마음도 훨씬 더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집안 구석에 무심코 쌓아두는
하지만 곧 세균의 온산이 될 수도 있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버리기엔 아깝고 입자니 손이 안 가고 이런 옷, 우리 옷잔 속엔 하나쯤 꼭 있죠. 예쁘긴 하지만 스타일이 바뀌었거나 체형에 맞지 않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지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언젠가는 입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체로 오지 않습니다. 그럴 바엔 그 옷이 누군가의 오늘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아름다운 가게를 알고 계신가요? 2002년에 시작된 이 기업리 사회적 기업은 나눔과 수많은 핵심 가치로 시민 참여를 통해 이웃을 돕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옷, 책, 가방,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다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옷이 꼭 브랜드거나 고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겐 더 이상 필요 없는 옷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옷일 수 있습니다. 직접 매장에 가져다 주시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택배 수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한 번쯤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리는 곧 배려의 시작입니다.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함으로써 공간도 비워지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1년 이상 사용한 속옷입니다. 속옷은 우리의 몸과 가장 가까운 곳에 닿아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속옷 관리를 소홀히 하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체 시기를 놓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속옷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안에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왜냐하면 속옷은 장시간 피부에 밀착되어 있고 땀과 체온, 마찰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뉴욕대학교 미생물변리학과의 필립 티에르노 교수는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속옷에는 일정량의 박테리아가 남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 세탁한 속옷에서도 0.1g의 대변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위생을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입니다. 속옷은 되도록 손세탁을 하고 따로 세탁망에 넣어 물코스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햇볕에 바짝 말리는 것도 중요한 살균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속옷은 헌옷함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으로 반드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속옷은 이제 보내줄 때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위생을 지켜줄 새로운 속옷으로 교체해주세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을 신경 쓸 때 삶은 훨씬 더 깔끔하고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활의 작은 장식이지만 공간을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을 피곤하게 할 수 있는 일렌진한 액세서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부 나를 꾸미던 것들이 이제는 짐이 될 때 버려야 할 6번째 물건,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 살다 보면 나를 조금 더 예쁘게 세련되게 보이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 마음으로 하나둘씩 사모은 선글라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브로치. 처음엔 설레는 마음으로 골랐지만 지금은 서랍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장식품들 혹시 있으신가요? 특히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는 어느 순간부터 손이 잘 가지 않게 됩니다. 패션은 계절처럼 돌고 돈다지만 우리 나이와 함께 어울림도 달라지기에 다시 사용할 확률은 점점 낮아집니다. 가족 중에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더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패션에 관심이 많다면 별표 혹시 또 쓰게 될지도 몰라서
별표라는 이유로 잘 정리되지 않을 수 있죠. 이럴 땐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쯤만 새 제품을 사기로 정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액세서리는 작지만 많아지면 복잡해지고 관리하기도 까다롭습니다. 상자가 넘쳐나고 먼지가 쌓이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죠. 아름다운 가게처럼 액세서리도 기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 버리기 아깝다면 이런 곳에 보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 중 정말 자주 쓰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 남겨보세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더 심플하고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물건은 무심코 모으다 보면 책장에 가득 쌓이지만 정작 다시 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용기한이 지난 문서와 종이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행에 참 민감합니다. 새로운 유행이 등장하면 길거리에서 똑같은 옷, 똑같은 액세서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행이 지나고 나면 그 물건들은 어느새 촌스럽고 사용하기 꺼려지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유행할 당시엔 가격도 제법 나갔을 겁니다. 한참 유행할 때 비싼 값 주고 샀던 선글라스,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지금은 서랍 한켠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잊혀져 가고 있진 않으신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그런 물건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행을 타는 물건일수록 구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철 반짝하고 많은 유행은 결국 다 쓰레기가 들기 마련이니까. 앞으로는 유행을 좇는 소비보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쓰지 않는 유행 지난 물건들이 있다면 기부하거나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남은 인생이 더 가벼워지고 우리 삶도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큰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볼까? 그것은 바로 이불입니다. 이불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소중한 생활용품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이불, 오염되었거나 오래 사용하지 않은 이불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닌 찝찝함과 짐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염된 이불은 아무리 빨아도 꺼림칙한 마음이 남습니다. 한 번의 오염은 세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오래된 얼룩과 눅눅한 냄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게 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옷장 안에서도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죠. 우리의 옷장은 쉬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묵은 이불들이 그 안을 눌러 앉아있다면 정리조차 힘들어집니다. 이불은 헌옷 수거함을 버리면 안 됩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크기가 크면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버리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동물 보호소나 쉼터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보호소 바닥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일 경우가 많은데 이불 한 잔이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바닥이 되어줍니다. 단, 동물보호소는 무단 유기 문제로 인해 주소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부를 원하신다면 먼저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마음,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우리가 식탁 위에 사용하는 프라이팬입니다.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도구, 버려야 할 8번째 물건, 기스난 프라이팬. 언뜻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TV에서 오래된 소디나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식당을 보면 왠지 정겹고 잔인한 느낌이 들어 괜찮아 보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팬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팬으로 만든 음식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은요. 프라이팬의 코팅은 조리 중 벗겨질 수 있으며 쇠숟가락이나 스테인리스 조리도구를 사용하면 그 마모는 더욱 빨라집니다. 또한 조리 후 오래 팬의 음식을 방치하면 염분과 열기로 인해 코팅이 더욱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속 수세미로 팬을 세게 문지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흠집 사이에 끼어들어 위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팬은 단순한 조리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입으로 넣는 음식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기스가 깊고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이제 보내줄 때입니다. 배출 시에는 프라이팬이 고철류로 분류되므로 플라스틱 손잡이는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가 결국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 쓰레기장과 수납장을 어지럽히는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5부 쌓이고 쌓인 편리함의 흔적, 버려야 할 9번째 물건, 배달 플라스틱 일회용기. 요즘은 누구나 한 번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장을 보러 다니기 어렵거나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싶을 때 배달 음식은 매우 유용한 선택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남는 수많은 일회용 용기들입니다. 플라스틱 뚜껑, 검은 새국물 용기, 젓가락, 나무 숟가락. 그냥 한 끼 먹고 치운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납장 속에 가득 쌓여 있는 플라스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쓸 일이 있겠지. 김치 담글 때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모으지만 실제로 다시 꺼내 쓰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플라스틱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서랍장과 창고가 되어 있죠. 환경뿐 아니라 우리의 공간과 마음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배달 용기 중 일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한 만큼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10번째 물건, 바로 기념품과 사은품, 그리고 무료로 받은 잡동사니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공간을 잠식하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배달 음식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용기를 깨끗이 씻어 다시 반찬통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바로 분리수거함에 넣기도 하시죠. 하지만 최근 한 기사에서 배달 플라스틱 용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닌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는 한두 개 모이다 보면 어느새 싱크대 아래, 수납장 안, 혹은 베란다 한 구석에 수북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다시 쓰지 않게 되죠. 놀랍게도 한 가정에서 이틀에 1kg 정도의 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별표 일회용 플라스틱을 최악의 발명품 별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수거된 플라스틱은 세척과 파쇄를 거쳐 다시 제품으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연료로 태워져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심각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배달 시 일회용 수저와 포크를 빼달라고 요청하고, 가능하면 내잔의 용기를 가져가 직접 음식을 담아오는 노력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편리함은 때로 삶을 단순하게 만들지만 그 뒷면을 돌아보는 지혜는 우리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깨진 그릇과 접시입니다. 17부. 복이 나간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 버려야 할 10번째 물건, 깨진 그릇과 접시. 깨진 그릇을 쓰면 복이 나간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말입니다. 어찌 보면 미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삶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단지 보기 싫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 가장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도자기 가루가 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음식에 섞여 우리의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흠집 하나가 시간이 지나며 금이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은 설거지하다가 두 동간이 나며 손을 베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거지하다 손가락을 다쳤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깨진 그릇을 쓰레기 봉투에 버릴 때 수거하시는 분이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진 그릇은 신문지나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불연성 쓰레기 봉투에 담아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클린하우스나 재활용센터에 따로 깨진 도자기류를 수거하는 장소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정보를 확인하신 후 안전하게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더욱 필요해지는 마음가짐입니다. 18부. 비우는 삶이 아름다운 이유. 이제 우리는 10가지 물건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운동기구부터 옷, 수건, 속옷, 이불, 액세서리, 플라스틱 용기, 깨진 그릇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비움은 단지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닌 쉼과 회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나이 들수록 삶은 복잡함보다는 단순함 속에서 빛이 납니다. 쌓아두는 삶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지만 비워내는 삶은 그 자체로 자유입니다. 물건을 비운다는 것은 곧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현재의 피로까지 덜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금 더 바람을 통하고 햇살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정밀한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진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나를 위한 작은 시작. 오늘 하루 집안을 둘러보며 이 물건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만이라도 정리해보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나이 들기 전 하루라도 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볼까요? 잘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공간만 차지하고 마음의 짐이 되는 것, 인조가죽으로 된 옷, 신발, 가방, 시간이 지나면 부스러지는 불편한 추억, 오래된 수건,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정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생의 기본,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목이 늘어난 티셔츠, 옷장에 숨통을 맞는 과거의 흔적, 1년 이상 된 속옷, 보이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위생관리, 유행지난 액세서리,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놓아야 할 작은 장식, 사용하지 않는 이불,
따뜻함보다 짐이 되어버린 묵은 포근함, 코찜이 벗겨진 프라이팬, 조용히 건강을 위협하는 주방 속 기온, 배달 플라스틱 일회용기, 편리한 기에 남는 환경과 공간의 부담, 깨진 그릇과 접시, 행운이 아니라 위험을 품은 도자기의 파편. 우리는 흔히 버리기 아까워서 라는 이유로 많은 물건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삶의 공간과 마음을 조용히 잠식해갑니다. 물론 어떤 물건들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센터에 물건을 보내면 그것들이 모두 다시 사용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대한 양의 옷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결국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로 보내져 또 다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정돈을 원래 좋아했지만 이젠 아예 물건을 안 사. 친정집 물건을 치우다 문득 생각했죠. 아, 나도 죽으면 남은 가족들이 내 물건 치우느라 힘들겠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이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건을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갖는 것보다 모아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나이. 물건을 소비하기보다는 경험을 소비하는 것이 더 깊은 만족을 주는 시기. 여행,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대화, 자연 속 산책.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진짜 자산이 되어집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은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물건을 드릴 때에는 더 신중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건은 비우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는 노후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필로그, 삶을 정리하는 시간, 나를 정돈하는 시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잠들어 있던 물건 하나 혹은 마음 한 귀퉁이라도 새롭게 정돈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리란 단지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부터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를 전해드리는 따뜻한 공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모든 구독자님의 건강하고 가벼운 여생을 응원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